성수뉴타운이 이제 한남뉴타운과 더불어서 재개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속도가 느렸던 게 이 지구인데 여기가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서 4개 지구 모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성수뉴타운 아시나요? 성수뉴타운이 이제 한남뉴타운과 더불어서 재개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압구정 아파트나 문마 아파트나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1지구부터 4지구까지 4개 지구가 있는데 사업 속도를 맞췄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한강변 50층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간 사업 진행 시차가 있어 진척이 더뎠던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속도가 느렸던 게 2지구인데 여기가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하면서 4개 지구 모두 건축 심의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일단 위치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기인데요. 여기가 지금 청담동이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압구정동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성수동입니다. 자, 성수동 중에서 어디냐? 서울숲이 여기고요. 성수뉴타운은 그 중에 한강변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숲 스리마제 같은 경우가 여기 2017년도쯤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지금 가격이 얼마냐? 여러분들의 상상의 이상 비싼 가격을 형성합니다. 10억 별로 안 비싼데요? 25제곱미터 8평짜리가 10억 7천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30평대 아파트, 교정 84 같은 것들이 한 30억 정도 하고 있는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억서부터 35억까지 대략 30억 정도가 되고 있죠. 실거래가 최근 얼마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실거래는 33억까지도 찍혔네요. 그죠? 요 정도가 평당 1억을 하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다 지어지는 거고 얘보다 훨씬 새 거기 때문에 최소한 평당 1억은 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성수뉴타운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35층의 층고 제한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50층까지 지금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35층 룰이 지금 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다시 완화가 되고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층고 제한 같은 걸 잘 두질 않잖아요. 자, 어쨌든 그 전에 35층 층고 제한이 있을 때도 유일하게 50층을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인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주변 환경, 강남 접근성, 서울숲이라든가 교통, 한강변을 볼 수 있는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역을 평가받았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습니다만 굳이 나누자면 여기가 자, 이게 지역을 나누자게 되면은 여기 1구역이고요, 2구역이고요, 3구역이고요, 4구역입니다. 대충 잘라본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자, 1지구와 3지구와 4지구 같은 거는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2지구가 조금 느려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네가 느리던 말도 우린 갈 길 간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제가지한 지역도 있고 느린 지역도 있고 그 반면에 완공된 지역도 있고 철거해서 공사한 지역도 있고 다 구역마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하나의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강변북로가 지나가잖아요. 이 강변북로 지나가는데 여기가 한강변이니까 여기를 지화화를 합니다. 강변북로를. 자, 왜 지화를 하냐면은 지금 한강변 쪽으로 나가려면은 약간 토끼굴 같은 걸 지나야 되는데요. 그게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시민들한테 한강 접근성이라든가 한강뷰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강변북로 위를 지하라고 하지만 강변북로를 정말 지하로 파는 건 아니고 그 위를 덮개를 덮는 거죠. 그럼 지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상으로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망원 그린웨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년쯤 됐나? 네,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이 망원동에 그린웨이가 생긴 게 시초고요. 어디쯤 되냐면은 합정역이니까 여기쯤 되나요? 아니죠. 이쪽이죠. 여기쯤 되나 보다. 여기쯤 되는 게 이제 그린웨이가 생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덮개를 하면서 한남동도 생길 거고 성수동도 생길 겁니다. 한강변 쪽 개발지에서는 이렇게 덮개를 덮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잠깐 조감도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예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 때 조감도니까 지금 이렇게 완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달라졌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지화시키는 모습, 상부를 덮개로 덮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강변북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덮개가 되니까 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이 위에를 왔다 갔다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지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나가려 그러면 이게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플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진행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개발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가 134지구는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냐면 건축 심의와 사업 시행 인가 추진 단계였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1, 3, 4는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지구가 지금 지지분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지구지만 1, 3, 4지구가 이 지구를 좀 도와주는, 얘네들 빨리빨리 해라고 좀 이렇게 푸싱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돼서 건축심의 준비 중이고, 이렇게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성수지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1지구부터 4지구까지 1지구는 거의 3,000세대가 되고 제일 작은 게 4지구인데 그래도 1,600세대 가까이 되니까 다 대규모로 이렇게 한강변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어떤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변 50층 정도가 추진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용산의 이제 첼리투스 같은 것들이 지금 55층 아파트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아파트의 가격도 뭐 무시무시합니다. 네, 한번 얼마인지 볼까요? 자, 지금 호가상으로 보게 되면 35억서부터 38억 정도가 하죠. 요거는 이제 전용은 124제곱미터로 조금 큽니다. 전용이 한 38, 9평 정도 되는 거고, 실거래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는 36억 2,500, 36억 9천, 거의 37억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35억까지 내려간 것도 있고요. 층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 이게 뭐 45층도 있고 24층이면은 중간층보다 조금 아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용산에 왔으니까 겸사겸사해서 볼 거는 이 한남뉴타운이죠. 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무시무시한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재벌가들이 사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면 5m, 7m 벽 있는 그런 집들, 한 150억, 200억, 250억 이런 집들이 여기 있는 거고, 한남 더힐이라든가 라인원 한남 같은 것들은 뭐 보통 80평대긴 하지만 60억, 70억 하는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 유엔빌리지 같은 것도 100억짜리 분양에도 끄떡없이 나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이쪽은 80만 평의 민족공원이 있고 이쪽은 동부이천동이에요. 전부 다 부촌이죠. 이 전부 다 부촌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한남뉴타운이고, 현황으로 보게 되면 1구역은 빠졌으니까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동네가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새 아파트로 변모가 되게 되면은 무시무시한 동네가 되겠죠. 남산, 그리고 한강, 그 다음에 공원, 어떤 배산 임수이다가 주거벨트 형성되어 있고, 다리만 건너게 되면 바로 강남이 갈 수 있고, 이쪽에 건너가서 원효대교 건너면 또 여의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위쪽의 도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여기는 이제 2구역, 3구역, 2구역, 3구역, 뭐 4구역, 5구역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누고, 최근에 3구역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 석 달 사이에 또 한 3억 올랐나 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성수라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희도 올랐니 친구야? 우리도 올랐게? 그러면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값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신의 영역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게 안 좋은 것들 위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굉장히 잘 버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야 사는 것들입니다. 현금이 보통 한 15억 정도, 뭐 10억에서 15억은 최소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향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조금 인기 없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거지, 사실은 좋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유효 수요층이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잘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여하튼 성수뉴타운이 이제 이런 모습을 돌입했다라는 거고, 이 지구가 속도를 맞추게 되면서 앞으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뛸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성수뉴타운 쪽에다가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뭐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제가 거래해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많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가격을 띄우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런 부동산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